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 사기, 그중에서도 깡통 전세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의부터 실제 사례, 판례, 법률적 해석,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전세 사기 유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깡통 전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세 사기 유형들에 대한 내용은 프로필 링크에 있는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시세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갔지만 전세금이 집값이나 담보가치보다 많아 위험에 노출된 전세를 의미합니다. 이름 깡통은 텅 비어있어 돌려받을 돈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유래가 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전세금 회수 어려움, 법적 우선 변제권이 있으나 담보권 순위에 따라 일부만 회수 가능. 정리하면 깡통 전세는 집값 대비 높은 전세금, 임대인의 재정 상태, 담보권 설정, 보증보험 미가입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면서 발생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금 대비 집값 비율 체크,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신축 아파트 전세 사기. A씨는 신축 아파트 전세 5억 원으로 입주. 임대인은 대출 4억 원을 받아 근저당 설정. 이후 임대인의 사업 실패로 집 경매 진행. 결과 A씨는 전세금 5억 중 일부만 회수 가능. 해서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고 임대인이 대출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이 밀려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의 등기와 권리관계 및 우선순위, 그리고 주변 시세에 따라 매매값과 전세값 시세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례 2. 미분양 아파트 전세. B씨는 입주 전 미분양 아파트 전세 3억 원 계약. 아파트 시세가 예상보다 낮게 형성됨. 입주 후 집값 하락 경매나 임대인 재정난 발생 시 전세금 일부만 회수 가능. 해서 분양가 또는 예상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금을 책정했지만 실제 시세 하락으로 세입자가 손해를 볼 위험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즉,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는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유형도 있지만 집값보다 대출이 많아서 추후 깡통 전세로 세입자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와 역전세로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보다 전세값이 높거나 비슷한 형태로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깡통 전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집값 하락.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과도해집니다. 둘째, 과도한 대출과 근저당 설정.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 놓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뒷순위로 밀려납니다. 셋째, 전세가율 상승. 전세가율이 80에서 90%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려면 사전에 꼼꼼한 확인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집값에서 근저당 금액을 뺀 금액보다 전세금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 예방의 핵심은 계약 전 등기 확인과 선순위 확인,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 시세 파악을 통해 위험성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 등기부의 근저당권이 전세계약 이전에 설정된 경우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후순위라서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 어려움, 깡통 전세 위험.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확보 이후 근저당권 설정. 이 경우 세입자가 은행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경매 시 은행보다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세입자와 근저당권이 같은 날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판례상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임차인이 일부 우선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니 사안별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세와 관련된 법적 근거. 민법 조문 중 저당권에 대한 부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 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정리.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후순위 전세보증금 세입자가 위험한 것이며,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선순위이며 근저당권 후순위라면 세입자가 안전하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반드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순위를 확인해야 함. 대항력 발생 요건.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 주소로 옮김.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한다는 점유 요건도 충족해야 함. 확정일자. 동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 채권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개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후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는 잔금을 치르고 번호나 키를 받는 것으로 점유를 한 상황이며, 주민등록 이후란 전입신고 이후를 의미합니다. 이후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다는 개념입니다. 보통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맞추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엄연히 구분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는 채권이 물권화되어주는 권리를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계약 이후 입주 전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날짜를 빨리 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하여 특약의 잔금 이후 입주날을 기준으로 일주 이내에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약 가능 여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잔금 지급 이후 일정 기간의 일주일, 2주일 동안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5조 임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특약 예시 문구. 예시 1.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이후 입주일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주택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2.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추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법적 효력. 원칙적으로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특약을 어기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만 은행 근저당권자 등 제3자에게는 이 특약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특약은 예방 차원에서 의미 있지만 임대인의 불이행 시 제3자 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따라서 잔금 전에 등기를 최종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다고 볼 때 입주 바로 전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 불완전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변제권 확보. 법적으로는 전입신고 실제 점유가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잔금 지급 전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아직 실제 점유입주가 없는 상태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 전 전입신고의 문제.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해야 함.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건 허위 전입으로 문제될 수 있음. 단, 법원 판례는 잔금일에 곧바로 입주할 확정적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절차 권장. 잔금 지급 당일 아침.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없는지. 잔금 지급 열쇠 인도 직후. 바로 전입신고 앤드 확정일자 처리.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해서 당일 처리 가능. 이렇게 하면 근저당권보다 앞선 순위 확보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대안적 방법. 일부 세입자들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잔금 일부를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후 지급하는 방식의 잔금 90% 지급, 10%는 전입신고 완료 시 지급을 특약으로 넣기도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도 동의해야 하므로 협상력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줄여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가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그리고 민간의 SGI 서울보증입니다.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조건부로 가능하다입니다. 전액 보상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가입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집값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일부 금액만 보증됩니다. 둘째, 보증금 전액을 보증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가입 시 일부만 보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이행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계약 만료, 내용 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제 보증 범위 예시.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선순위 채권이 1억 있고 내가 전세로 3억을 넣었다면 HUG 계산식에 따라 보증 한도는 3억 5천만 원이므로 내 보증금 3억 전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4억인데 선순위 채권이 2억 2천, 내가 전세로 2억을 넣었다면 보증 한도는 1억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입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장되는 거죠. 보증 이행 절차.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려면 절차가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내야 하고 계약이 끝나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액 보상 안 되는 경우, 보증금액 상한을 넘어서 아예 가입이 안 됐거나 부분 보증만 가입했을 때는 당연히 전액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늦게 해서 대항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혹은 다중계약 같은 사기성 거래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입한 보증금액, 절차 준수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확인으로 선순위 채권을 살피고 계약 직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시 내 전세보증금이 전액 보장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원칙.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즉시 가입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입주 전까지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부 조건. 신규 계약일 경우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완료 그 시점부터 가입 가능. 원칙적으로 계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일 경우 보증보험은 갱신 계약서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기관별 세부 차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잔금 지급 후 바로 가입 가능. HF 주택금융공사 대체로 비슷하지만 주택 종류에 따라 제한 있음. SGI 서울보증 가입 심사가 까다롭지만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 가능. 왜 빨리 가입해야 할까?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집값 하락, 선순위 근저당 증가,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아예 가입이 불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 후 1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정리.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직후 늦어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깡통전세나 역전세 상황에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깡통전세 vs 역전세. 깡통전세 집값 전세보증금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움. 역전세 전세 시세가 하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하거나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는 상황. 즉, 깡통전세는 집값과 대출 구조 문제, 역전세는 시장 시세 하락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걸 막아주나?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 즉, 깡통전세든 역전세든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역전세는 왜 문제가 되나? 중도의 지시 보장 안 됨. 역전세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겠다 하고 나가려고 하면 보증보험은 보장을 안 해줍니다. 보증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만 적용되거든요. 새 세입자 안 들어올 때 손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보통 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역전세라 시세가 떨어져서 새 세입자가 적은 금액으로만 들어오면 집주인은 차액을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이 돈을 못 메우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부담. 보증보험은 매년 갱신 형태인데 역전세 장기화로 시장 가격이 더 떨어지면 가입 자체가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정리.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역전세 자체를 막아주진 못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주면 보험금으로 전액 보전 가능. 문제는 중도에 지나 계약갱신 거절 상황에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도 계약기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돈을 안 주는 상황을 해결해주지만 시장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 자체를 막아주진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깡통전세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 임대인의 고의사기 의도와 기망행 위속 임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 깡통전세. 단순히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아진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집주인이 돈을 못 갚는 건 사기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이 되는 거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계약 체결한 경우. 예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전세를 주면서 이미 은행 대출이 보증금보다 많은 상태. 선순위 근저당, 임차인 존재 등을 숨긴 경우. 집주인이 근저당 없다, 세입자 없다라고 거짓말하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 허위 매물, 이중 계약 등 고의적 기망. 동일 주택을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으로 중복 임대. 등기부상 근저당을 감추거나 허위 서류를 보여줌. 보증금을 빼돌릴 목적이 명백한 경우. 전세금 받아서 바로 도박, 도주, 다른 채무 상환에 사용하며 갚을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 등 사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다수의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인정. 또 다른 판례. 임대인이 다수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면서 근저당권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 징역형 선고. 정리. 집값 하락 단순히 돈을 못 갚음 민사문제 사기 아님. 고의적으로 속이고 보증금 편취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 다음에 다른 유형의 전세 사기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